시청자 여러분, 3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고 계신지요?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럽과 미국, 그러니까 유럽과 미주 쪽이 지금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조금씩 좀 안정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구로 콜센터, 뭐 동대문구에 있는 PC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요. 콜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킬 정도로 근무 환경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또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조기 이 안정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월 12일 오늘 오전 6시부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부를 투표에 붙여가지고요,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그 결정해야 될 텐데요. 오늘 오전 6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민주당 앱,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올라오고 있던데요. 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들어보면 이해찬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는 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그냥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면 한 7석 정도 비례대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비례 47석 중에 KB 30석에 씌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병립형으로 그 예전에 했던 대로 정당 득표율대로 나누기 때문에요. 한 40%, 30% 이렇게 득표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7석 정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그 비례연합정당에 보내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냈을 때 그만큼의 의석만 안정권으로 확보하겠다, 그만큼만 비례연합정당의 안정권 후보에 7석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 의석, 그러니까 앞번호 같은 경우는 다 이 좀 작은 정당, 원래 연동형 비례제가 가지고 있던 취지 있지 않습니까? 국회 다양성,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국회에서 펼치겠다라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군소정당에게 배분하겠다, 양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은 뭐냐면, 그렇게 된다면 비례제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또 꼼수를 써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던 미래통합당의 그 미래한국당, 그 꼼수를 또 심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비례제 정신을 살린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마이뉴스가 이와 관련해서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가면 기사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그래프를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상황의 정당 투표, 이걸 살펴봤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같이 민주당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내고 정의당, 민생당 마찬가지 다 이제 내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이 있는 거고요. 큰 당이.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 정당입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인데 쭉 보시면 36%가 이 1000명 중에 응답자가 총 응답자 1000명인데요. 이 중에 36%가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래한국당이 32.8%, 정의당이 7.8%, 국민의당 5.1%, 민생당 1.5%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 보시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여권의, 그러니까 진보 개혁 세력의 비례 연합 정당이 나오는 거예요. 시민을 위하여, 최병현 교수, 우희준 교수가 있는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 네, 보면은 민주당이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여기에 파견하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열린민주당을 따로 뺐어요.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따로 뺐습니다. 그랬더니 미래한국당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32.4%. 앞의 상황과 거의 차이가 없고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은 30.1%.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8.3%를 득표합니다. 생각보다 높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합하면 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연합과 열린민주당 것까지 합하면 38.4%가 나옵니다. 오히려 아까 첫 번째 그냥 현 상황을 유지했을 때보다 더 많은 민주당 이 진보 개혁 세력의 비례 득표가 나오는 거죠.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이건 뭐냐? 단일 여권 비례 정당입니다. 단일 여권. 그러니까 열린민주당도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치개혁연합 다 들어가고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당에서 내지 않고 또 이쪽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 39.6%예요.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31.4%로 앞에 그 상황보다 한 1% 정도, 1%포인트 정도 낮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민주당 그러니까 지지율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안 변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지율이 3, 40이 나와도 3, 40%가 나와도 이게 연동형 비례제 캡이 비례 후보 30석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비례의석 30석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극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정해져 있는 그 의석수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빼버리면 비례에 들어갈 수 있는 의석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보면 결국에는 의석수, 그러니까 비례 정당 투표율을 보면은 결국 비례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례 연합 정당에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희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11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전국 막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뭐 몇 가지 사항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사항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가고 오히려 더 높아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더라도 지지층의 이탈 조짐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오히려 더 결집을 하고 있다. 이걸 저희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현 상황도 투표할 경우에 민주당 지지층의 75%가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을 찍겠다고 답을 했어요. 첫 번째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 이 통합당 여기에 대해서 62.5%가 지지하겠다, 찍겠다라고 얘기했고 17%가 열린민주당에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79.5%가 이렇게 지지하겠다. 비례연합 정당이 생겨도 여기 다 그대로 가겠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 중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정치개혁연합 이 세 개의 정당이 합친 이 비례연합 정당에 정당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2.7%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신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상황이라도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는 그걸로만으로 그 지지층이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이동하고 아니면 혹은 더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된다면 다른 정당은 어떻게 되느냐? 정의당, 뭐 국민의당 이런 정당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아까 저희 그래프 보셨죠? 정의당 7.8%에서 그다음 두 번째 경우는 8.3%, 세 번째 경우는 7.7%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고요. 국민의당도 5%대 유지하다가 세 번째는 6.7% 올라가고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쪼그라드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저희가 긴급 여론조사한 오마이뉴스가 긴급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국 민주당이 이 비례연합정당에 자신들의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하고 또 군소정당에
앞 순서를 좀 배정하면서 비례제 취지를 좀 살리면서 후보를 배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1당 또 당가서 과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합하면 과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1당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비례연합정당의 민주당이 후보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선거를 치게 된다면 민주당과 이 비례연합정당, 그러니까 범진보 계열에 있는 그 의원들 의석수가 어떻게 보면 과반까지 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민주당이 1당은 맡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선 프레임 공감도에서 보면 정보여당 심판이 42.8%, 보수여당 심판이 45.2%로 팽팽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수여당 심판이 그래도 조금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무선과 유선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응답률은 6.9%였고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 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통계 보정은 2020년 2월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결과는 오른쪽 저희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시면 오른쪽 자료 보기 버튼을 누르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로 좀 나타나고 있죠? 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자, 김목윤님이 민주 세력 한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말씀 주셨고, 강지혜님도 비례정당 찬성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적폐청산 함께,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네요. 이광재님은 박정희 기자님 파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태수님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씀 주셨네요. 자, 이제 한 20시간 뒤면은, 한 19시간 뒤면은 투표가 마무리가 되고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의총에서도 발언했던 20명 중에 한 4명 정도만 빼면, 서른, 김혜영, 박용진, 조홍천 의원만 빼면은 그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어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봐도 지도부 쪽에서는 참여하는 그런 쪽의 의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많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어 놓고 그 취지를 살려서 가야 되는데, 그걸 먼저 깬 게 미래한국당이잖아요.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이 탄생하면서 이 취지가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냥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처럼 그대로 가야 되느냐, 그대로 가서 유권자들의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을 믿으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미래한국당을 심판해 줄 거라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근데 문제는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지지자들은 똘똘 뭉쳐 있다는 거죠. 어차피 미래한국당이 없어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사람들이 미래한국당으로 다 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결국에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민주당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빨리 말하다 보니까 목이 맸습니다. 11시에 또 저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브리핑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작됐네요. 그럼 브리핑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